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엊그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절차부터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전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정도를 넘어 대법원 내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소부 배당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였습니다. 재판연구관이 조사 연구한 결과를 미리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나 걸렸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심은 4개월 만에 선고하고 대법원 3심은 2심 판결로부터 불과 36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당으로부터는 9일 만입니다.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임에도 전원합의체 협의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했으므로 챗 GPT가 아니란 7만 쪽에 육박하는 기록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불법을 주도했습니다.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법률심의 한계를 넘은 판단도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원심의 법리적 판단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사실상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표절 판결입니다. 이는 법률심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준수를 지시했으나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당선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것이지 낙선자를 옥죄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더욱이 재판 실무에서 재판 상황에 따라 재판 기간을 정했지 어떤 판사도 억지로 633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침대의 크기에 맞게 사람의 키를 자르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준수 지침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의 공선법 사건을 겨냥한 표적 지침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으로 배치됩니다. 특히 윤석열 내란 수계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 형국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일탈은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 사안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선의원 일동은 국민만 생각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또한 파기환 소식을 맡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합니다. 배당 즉시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사법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우리 조선의원 일동은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헌법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2025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조선의원 일동. 그걸 바쁘신데도 함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를 마치겠습니다.